원은 그 자체로 판결을 내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원 하나만으로는 점사가 안 됩니다. 형은 됩니다. 그냥 원이 안 붙고도 형하다 이 됩니다. 그 점이 점친 일이 형통한다. 그냥 그 자체로 됩니다. 그런데 원하다 이런 점괘는 없습니다. 원하다. 아, 그 점은 원하다. 이런 일이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은 언제나 이 형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 쓰입니다. 원형하다. 그러면 다른 점괘상을 풀이로 볼 때 일관되게 주역을 해석하려면 크게 형통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주자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자를 따라도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자식으로 하면 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됩니다. 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게 이롭대요. 그럼 바르고 견고하게 하는 게 이롭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게 이롭다라는 말도 성립할까요, 주역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주역은 바른 일을 점치도록 되어 있지 나쁜 일을 점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역은 언제나 바르게 해서 길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바르게 하는 게 이롭다라고 하려면은 바르지 않게 하는 게 이롭다. 이 말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일단 성립하고 나면은 주역이 콩가루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세상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르지 않게 하는 게 이롭다. 제가 전에도 여쭸잖아요. 도둑질해서 하면 되냐? 도둑질도 하면 되냐? 도둑질하러 갈 때 점치고 가면 되냐? 그런 말 여쭸잖아요. 만일 주역에 바르지 않게도 이롭다는 말이 성립한다면 주역이라는 물건은 없어져야 되겠죠. 이건 흉악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신통하다고 하는 주역이 바르지 않은 일에 쓰이고 바르지 않게도 이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건 난리구시게요. 그러니까 주역에는 바르지 않으면 이롭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정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바르게 하는 게 이롭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래서 요렇게 이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 요건 앞으로 이제 이정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정의 문제나 그리고 주역 점괘에서 정 한자만으로 쓰인 경우가 또 없습니다. 정하다. 이렇게 쓰인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점은 정하다라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역에서는 소정, 작은 일은 길하고 정이 길하다 이렇게 써요. 어떤 경우는 정길, 정이 길하다. 그럼 주자식으로 하면 올바르게 하는 게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은 게 길하다는 말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 말은 성립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을 올바르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탁월한 그 주석을 제시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다산정약용 같은 분이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산정약용 선생은 정은 일이다. 일사자로 정은 일이다. 점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점치는 일. 점치는 일은 올바른 일만 점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일만 점친다는 데서부터 올바르다는 것이 바로 일이다라는 뜻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중국의 고형이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정은 점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이라는 글자 자체를 보세요. 점 복자 밑에다가 저게 패자 썼잖아요. 예? 한자는 요 복자가 들어있잖아요. 정자에. 응? 그러니까 요 점괘 해석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형. 크게 형통하고. 그러니까 뇌가 점치는 일이 형세가 막힘없이 쫙 뻗어나갈 것 같아. 쫙 형통해. 다음에 그 점치는 일이 이로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주는 점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바르다라고 놓고 보면은 아주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나오고 나면 첫 번째 잠용무령입니다. 못 속에 잠겨서 힘을 기르는 용이다. 쓰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잠용이라고 했을까요? 왜 용일까요? 딴 거 오면 안 되고 왜 이제 여러분 주역을 읽으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갈고리를 하나 준비하세요. 갈고리, 낚싯바늘 같은 거라도 조그만 갈고리라도 하나씩 가지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실실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역한테 여러분이 읽히거든요. 주역이 이제 실실 웃어요. 아이고, 너는 그만치밖에 안 되냐. 주역이 웃게 하지 마시고, 갈고리 하나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탁 걷어채세요. 그래야 주역이 이제 꼼짝 못하고 하나씩 그래도 실토를 하지. 그냥 멍하니 듣다 보면은 주역이 웃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책한테 읽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책이 웃거든요, 우리를.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읽냐? 아이고, 형편없다 하면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주역 공부할 때는 뭔가 깔코리를 딱 하나씩 준비하자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탁 걷어채야 돼요. 그래야지 짓게 돼요, 아는 게. 그냥 벙벙하게 히히 웃다 넘어가면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 용이 나왔어요. 그럼 갈고리 준비. 왜 용이야? 딴 것도 많은데 왜 용이야? 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건꾀를 설명하면서 용이라고 했을까? 이 갈고리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물어보면 이제 문제가 돼요. 8괴 중에 8괴가 각각 동물에 해당합니다. 동물에. 곤괴, 이건 말, 용은 말에 해당합니다. 곤은 말에 해당하고, 이 곤, 어머니 상징하는 이 꾀는 동물에 비교하면 소입니다. 동물은 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 이꾀, 뭐 중년의 여자는 이걸 상징하는 이 꾀는 동물에 하면 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꿩. 이 간꾀, 막내 아들이나 이걸 상징하는 이거는 쥐나 개, 아니면 주댕이가 새카만 동물들. 이게 여기 들어가요. 네? 돼지는 감꾀에 들어갑니다. 요 감에 들어갑니다. 닭은 요 큰딸이라고 할 수 있는 손에 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은 바로 요겁니다. 용은. 진이 용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꾀를 잘 보세요. 양이 하나 처음 딱 생긴 게 진입니다. 한 획의 양, 하나의 양이 진을 대표하는 겁니다.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나 딱 나온 양, 요것이 바로 진입니다. 진은 처음에 양이 딱 생긴 것, 이게 용에 해당해요. 건의 6개의 양요는 바로 이 진이